영국과 프랑스가 최초로 공동 개발한 명품 전투기, 제규어 전투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그간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유로파이터, NH-90 등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다가 하나같이 망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국과 프랑스의 전투기 합작 프로젝트의 시작, 제규어 공격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옥같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황폐해진 유럽은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더욱 강력한 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20세기에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쟁했던 소련이었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나토라는 연합을 형성했고 소련은 동유럽 국가의 연합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소련 측의 가장 무서운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어마어마한 물량의 기갑 전력인데요. 이런 소련의 기갑 전력들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미국에 닿기는 힘들었지만 유럽 국가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소련과 나토 소속의 유럽 국가들은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였죠. 만약 소련과의 전면전이 발발하면 유럽 국가 전체를 합친 것의 몇 배에 달하는 기갑 전력이 유럽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이를 막아낼 방법이 도저히 없었는데요. 제 아무리 미국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기갑 대 기갑으로는 소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이 국경선에 배치한 전차의 수만 무려 4만 대에 달했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육군으로 소련을 당해낼 수 없다고 빠르게 판단하고 공군 전력을 늘리는 데 힘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은 소련의 기갑 물량을 막아낼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마음먹는데요. 하지만 여느 합작 무기들과 비슷하게 혼자서 개발하려니 시간도 예산도 너무 막대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를 끌어들이죠. 이 앙숙이었던 두 나라가 손을 잡게 되었으니 개발이 영 순조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965년부터 훈련기 겸 경공격기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영국은 BAC-4가, 프랑스는 브레게-4가 사업에 참여하며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죠. 역시나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영국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초음속 전투기를 제작해서 공격기를 이용해 소련을 압도하고자 했고 프랑스는 그냥 저렴한 아음속 전투기를 생산해 부담 없이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프랑스가 딱 할만한 행동이 있죠? 또 프랑스가 때려치고 나가겠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처음으로 함께 진행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 그런지 두 국가가 서로를 어르고 달래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어색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가 한 발 양보하며 아음속 전투기를 포기했고 대신 프랑스가 설계한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론 양 국가 모두 이득을 취한 셈이죠. 그렇게 1968년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1972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소련을 견제할 전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 전투기의 이름이 바로 제규어입니다. 제규어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6.83m이며 중량은 7톤입니다. 승무원은 단자식일 경우 1명, 복자식일 경우 2명이 필요합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3,500km이며 전투 반경은 무장과 연료 탑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400km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 정도이죠.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가 2문 장착되어 있으며 7개의 하드포인트에 총 4.5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프랑스의 터보 메카가 합작한 애프터 버닝 터보팬 엔진이 2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나마 소련에게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공군 전력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제공권을 장악해서 소련의 기갑 전력을 막아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물론 소련의 공군력도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육군으로 맞붙기에는 너무 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죠. 한편 소련도 당연히 나토의 계획을 파악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애초에 전투기가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유럽의 공항들을 1순위 타격 대상으로 정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련의 기갑 전력을 상대해야 하는 제규어는 당연히 언제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기체 디자인과 엔진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먼저 제규어의 주익에 대형 플랩을 달아서 이착륙거리를 줄였습니다. 플랩이란 비행기의 양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장치로 주익 뒤에 갈라지는 판을 의미합니다. 플랩의 도움을 받아 제규어의 이륙 주행거리는 580m에 불과하죠. 제규어와 비슷한 목적으로 만든 토네이도의 이륙거리가 760m인 것을 보면 상당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익과 공기 흡입구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야전 활주로에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야전에서 운용하다 보면 돌과 같은 이물질이 엔진으로 튀어들어가 전투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제규어는 그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죠. 또한 거친 야전 활주로에서의 이착륙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타이어를 이중으로 설치했습니다. 즉 소련이 유럽 국가들의 공항을 다 포격해도 최소한의 길이와 다져진 땅만 있다면 하늘로 날아올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규어의 엔진은 그 유명한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프랑스의 터보메카가 공동으로 개발한 엔진으로 크기는 작지만 출력이 굉장해서 각종 훈련기와 전투기에도 탑재되는 엔진입니다. 이런 엔진을 2개나 장착하고 있죠. 따라서 제규어의 성능은 소련의 미그 27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이렇게나 잘 만들었으니 이제 소련의 기갑 전력을 깨부수러 가야 할 텐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무장은 어떤 것을 달았을까요? 먼저 기본 무장으로 30mm 기관포가 2문 달려 있습니다. 복자형에서는 공간의 한계로 1문만 달려 있죠. 그리고 7개의 하드포인트에는 공대지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 폭탄, 로켓탄 등 지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련의 전투기를 만날 가능성도 있으니 공대공 무장도 일부 장착했는데요. 만약을 대비한 매직 공대공 미사일이나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전자전 포드와 정찰 포드, 표적 추적 포드를 추가로 장착해 운용할 수 있죠. 포드란 하드포인트에 장착할 수 있는 장비로 용도에 따른 각종 센서를 의미합니다. 물론 무장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규어 한 대에 모든 장비를 장착하고 다닐 순 없지만 이 한 종류의 전투기로 공대지, 공대공, 수색 정찰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제규어는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전장에서 활약했는데요. 먼저 제규어의 데뷔전은 1991년에 발발한 걸프전이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다국적 군으로 참가하며 제규어 40대를 투입했는데 제규어가 투입된 작전만 자그마치 1200회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손실된 제규어는 단 한 대였는데요. 프랑스 공군 소속의 제규어가 이라크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파괴당했죠. 한 대의 제규어를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이 정도면 엄청나게 낮은 손실률입니다. 이후 1995년 코소보 내전과 2003년의 이라크전 등 다양한 전장을 누비며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규어는 이런 성능과 화력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제규어보다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라주 수출에 더 공을 들이는 바람에 해외 시장에서 흥행을 하진 못했는데요. 이쯤 되면 프랑스가 양아치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색할 정도입니다. 결국 영국만이 제규어를 수출하기 위해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개발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오만, 인도, 에콰도르에서 제규어를 도입해 운용했습니다. 모두 영국과 친밀한 국가들이죠. 현재는 영국이 유로파이터를 도입하고 프랑스는 라파를 배치하며 운용하던 제규어를 모두 퇴역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제규어를 운용하는 나라는 인도만이 남았는데 인도는 이렇게 오래된 기체를 자국에 맞춰 개량하고 있습니다. 제규어를 개발한 당시에는 없던 신형 레이더와 항법 장치 등을 장착하는 등 인도 공군은 제규어의 성능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있죠. 2030년까지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도가 이런 노후화된 기체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군부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삽질을 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됐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많은 수량이 퇴역하긴 했지만 그간의 파생형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프랑스 공군의 단자형 제규어인 제규어 A와 복자형인 제규어 E, 영국 공군의 단자형 제규어인 제규어 S와 복자형 제규어인 제규어 B, 나이지리아에 수출된 제규어 BN과 SN, 오만에 수출된 제규어 OB와 OS, 인도에 수출된 제규어 IB와 IS, 그리고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해 해상 공격기로 쓰는 제규어 IM,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에 수출된 제규어 EB와 ES가 있습니다. 제규어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총 540세대가 생산되어 6개의 나라에 배치되었죠.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 제규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